BK 사업단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 융합인재 양성 사업단이라고 하는 사업 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좀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살 수 있는, 방금 우리 손 교수님 말씀해 주셨듯이 조금 아이를 기르기 편하고 고령자도 계속해서 이 직업생활에 하실 수 영위하실 수 있도록 편한 어떤 솔루션을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관점에서 주로 접근하면서 피지컬 케어, 멘탈 케어, 리빙 케어, 이 차원, 세 가지 차원을 가지고 지금 교육연구단이 꾸려져서 연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걸 제안을 받았을 때 제가 신학 포럼이에요? 이러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오늘 아마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더 깜짝 놀랄 겁니다. 왜 저 사람이 발표를 했는지. 오늘 크게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 큰 두 개의 화두가 계속 오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청년들의 가치관이 변했다. 두 번째는 경제적 상황이 정말 열악하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주로 교육의 관점에서 지금 한동대학교에서 저는 2005년부터 학생들 가르치고 있고 지금 18년째 가르치고 있는데요. 한국교회의 기도와 헌신과 헌금과 눈물로 한동대학교가 지금까지 온 자산을 어떻게 하면 이 시대의 청년들의 위기를 해결하는 데 조금이나마 힌트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PPT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5년 전의 사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청년의 고민, 삶의 질, 교회 대입인데, 지금 이 시대를 시대적 변화가 있죠. 1, 2차 산업혁명은 기술이 인간의 노동력을 대신하는 시대였다면 3차 산업혁명은 정보혁명이고요. 그 정보, 데이터를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는데, 이 시대는 인간의 지능을 대신하는, 방금 우리 손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런 기술의 변화가 직업, 그리고 정주 조건, 삶의 다양성, 이런 것들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적 변화 가운데 많은 기술들로 인해서 정말 기계가 인간의 지능을 대신하면 사람이 행복해질까? 정말 우리 많이 편해졌죠. 예전에 비해서 모든 것들이 간단해졌습니다. 쉽게 결제할 수 있고, 뭐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 다니면 지갑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어디서나 모든 게 가능한 시대. 그런데 이런 시대가 결과를 낳은 것은 어떤 것일까?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게 뭐로 읽으시겠어요? 이상하죠. 비우카 시대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혹시 다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비우카는 volatility, 그러니까 변화가 너무 심하다. uncertainty. 뭐 데이터는 많아지고 정보는 많아지는데 불확실성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uncertainty. 그리고 세 번째는 복잡계라고 하죠. 저출산 고령화 문제도 원인이 하나가 아니죠. 1대1로 인과관계가 매칭이 안 됩니다. 정말 복잡한 시스템이에요. 이 복잡계 시스템이고, 그러면서 기계가 지능을 갖게 되고 뭔가 사람에게 더 뭔가를 제공해 줄 것 같은데 결론은 확실하게, 아주 클리어하게 나지 않는 ambiguity, 모호성이 증대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변동이 심하고 불확실하고, 뭔가 문제를 풀어보려고 했는데 너무 복잡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가 모호한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 우리가 세대를 나누면 그 베이비 부머 세대, X세대, 저는 X세대입니다만, 그리고 이제 그 80년부터 95년까지 밀레니엄 세대, 95년 이후를 우리가 G세대, 그래서 밀레니엄의 M과 G세대를 해서 MG세대라고 부르지만, 세대 구분을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우리 청년들이 갖고 있는 관심사, 개인주의적인 성향, 자신에 대한 관심 많죠. 그런데 타인에 대한 배려도 생각하고, 소유가 아니라 공유라고 하는 개념으로, 그러니까 뭐 주택도 공유고 차량도 공유고 모든 것도 공유하고 뭐 이런 개념으로 바뀌고 있고, 상황은 방금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상황에 우리 청년들은 지금 처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별로 그 성장기에서 겪었던 주요 사건도 다르고요. 그러니까 사회를 보는 관점도 다릅니다. 어떤 관점, 우리가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사회적 이슈를 통해서 사회를 해석하는 눈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 세대, 그냥 기성세대가 보는 관점과 사회를 보는 관점도 다르다는 거. 그리고 M세대하고 G세대에서 보면 가장 큰 차이로 보면, 이제 웹을 이용하는데 예전에는 이미지 중심이었다면 요즘 다 영상이죠. 모든 것을 유튜브든지 뭐든지 다 영상. 그 시간도 점점 찰나적으로 짧아지는, 이런 것들로부터 정보를 취득하고 자기를 표현하고, 이런 시대를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행에 민감하고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에서 부캐라고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네. 결혼식 때 던지는 거 말고. 예. 부 캐릭터, 주요 캐릭터가 있고 부 캐릭터가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전부 다 이 SNS 환경에서 부캐를 갖고 있어요. 예, 부 캐릭터. 그러니까 자기를 다양하게 표출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16개 키워드로 살펴본 청년 세대의 가치관과 주요 의제라고 하는 공감 만세에서 조사한 것들에 보면요, 116개 과제 중에서 청년들이 관심 갖고 하는 주제 첫 번째 그룹을 보면 의외입니다. 다 되게 개인적인 성향이고 경제적인 것도 따질 것 같은데 존중받기를 원해요. 이 뷰가 시대에. 그리고 신뢰를 갖기를 원해요. 그러면 3번, 4번, 5번은 웰니스, 잘 살고 싶은 거, 재밌게 살고 싶고 행복을 추구하는 거, 이런 것들이 같이 겪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자유, 가족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청년 세대가 우리가 완전히 갭이 있는 건 아니고, 근데 삶의 질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존중과 신뢰와 배려를 받는 것. 그런데 금전적 가치나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데 이 가치의 평가, 우리 청년들이 한 거 보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인식과 현실은 좀 차이가 있죠. 내가 생각하는 것과 현실적인 괴로움은 차이가 있으니까 그 갭은 좀 있습니다만 뒤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키워드가 여러 개가 있는데 다만추, 다양한 이런 거 보시면은 정말 새롭죠? 그래서 프렌드, 후렌드, 누구하고도 친구가 될 수 있어요. SNS에 만나서. 그리고 행동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빨리 행동하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팜플렛, 판 깔아놓고 거기 안에서 놀고, 그리고 소비도 클라우드 방식으로 소비하는 이런 시대에 MZ세대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도 보면 워라벨 들어보신 적 있죠?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내 그 일과 삶, 나의 생활을 밸런스 있게, 균형 있게 살고 싶다 라고 하는 거라든지, 그리고 지금 요즘에 보면 TV에 보시면 가장 많은 프로그램이 어떤 거죠? 우리 오은영 박사님 나오시는 프로그램이죠. 뭔가 이렇게 상담해주고 힐링해주고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면 뷰카 되게 모호하거든요. 뭐 어디에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만나는 것도 힘드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 청년들이 살고 있다. 그럼 이런 청년들의 고민을 방금 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자리 이슈가 이제 최근 생겨나는 주요 서비스, 그러니까 그 AI 기술, ICT 기술로 인해서 최근에 생겨나는 서비스의 일자리의 대부분을 지식 서비스 산업이라고 하는데 3대 산업에 최근 생기는 일자리의 80%가 수도권에 모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오지 않으면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주말 부부 증가하죠. 기록이 증가하죠. 결혼해도. 그리고 평생 직장의 시대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직업의 변동성 너무 강해지면서 평생 직업의 시대로 이제 평생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평생 자기를 개발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청년들이요, 제가 이제 한동대에서 학생들 가르치다 보면 저금을 한대요. 그러니까 군대에 가면 저금을 해요. 저는 군대에서 저금할 수 없는, 병장 월급이 만 얼마인데 요즘 50만 원 넘게 받으니까 저금을 했다고 그래요. 그 저금해서 뭐 했니? 그 제대하고 나와가지고요, 그 토익 공부하거나 학원 다닐 돈을 모아낸다. 자기 교육에, 자기 개발에 투자하는 세대. 그런 게 우리 청년들. 그러고 그렇지만 이 고용 안정성 부족에서 계속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고, 일과 가정, 워라밸이 엄청 흔들리고 있죠. OECD 37개국에서 노동시간은 세 번째로 깁니다. 우리보다 위에 높은 게 터키 뭐 정도밖에 없어요. 세 번째로 긴 노동시간. 삶의 질은 떨어지고 노동 생산성은 그렇게 오랫동안 일하는데 떨어지는 이런 환경에, 그래서 이제 불균형, 어떻게 하면, 그런데 여전히 불균형한 속에서 나는 그래도 밸런스를 취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청년들이 되게 많죠. 경제적 부담, 학자금 대출, 주거비라든지 이런 것들 여전히 이게 가장 큰 어려운 문제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만만치 않게요, 청년 중에 40%가 최소한 스트레스로 시달리고 있어요. 정신건강. 그러니까 정신병원 가는 게 되게 이상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제가 지금 학생처장을 3년째 하고 있는데요, 한동대학교에 오는 학생들의 90%가 크리스찬입니다. 90% 크리스찬인데 정신적으로 자기 조금 어떤 게 치유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학생 몇 퍼센트 정도 되실 것 같으세요? 한동대 학생 중에도 20%. 그러니까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는 학생들도 많다. 그러니까 이런 게 예전처럼 우리가 그렇게 심각하게 보는 게 아니라 조금 불안하면 치유받고 이렇게 하는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 청년들은 살고 있습니다. 인식조사로 들어가 보면 많은 것 있으니까 크게 보면 성관계에 대한 인식도 기독 학생하고 그렇지 않은 청년하고 큰 차이 나지 않고요.
혼전 순결에 대한 의식도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을 할 때 한번 이제 이 회색이 이제 여성분들인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결혼 꼭 해야 된다. 여자가 되게 나아요. 여성이. 자녀 출산 여성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시력 그리고 자기 직업에 대한 출산 후에 감당해야 될 수많은 게 이제 독박 육아라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여성들의 여기에 대한 그 응답률이 되게 낮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결혼하지 않는 거나 출산하지 않는 것은 성경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데에서는 상당히 많은 여성들은 그렇다라고 인식하면서 나는 안 낳겠다, 난 결혼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지금 인식과 실제로 선택이 다른 그런 상황, 가치관에 혼돈이 여전히 나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사진 깨진 것 같습니다. 비혼의 이유는 구속받지 않고 자유롭고 싶어서. 경제적 문제 때문에 이런 것들이 1, 2위를 다투고 있고요. 그리고 그 혼전 동거에 대해서도 기독 청년 일반 대학생 이건 이제 저희 대학의 교수님이 하신 건데 한동 대학생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기독 청년들이 반대가 높은 것 같아요. 근데 그 학폭협의나 이런 데서 조사한 것에 비하면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일반인의 비율도 보시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 이 연구에서 조금 눈여겨볼 게 영적 성숙도라든지 기독교적인 가치, 그 다음에 기독교 성윤리 이런 것들 교육 그리고 출석 빈도가 높을수록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는 그거는 혼전 동거에 대해서 부정적이다라고 하는 게 높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출산에 대한 교인의 인식조사 이건 이제 좀 적은 숫자 12명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서 심층 면담을 통해서 이루어진 연구들인데 이런 연구에 따르면은 그 신앙심이 깊을수록 성경적인 가치관에 대해서 확실히 갖고 있을수록 여기에 대해서 응답하는 게 출산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성경적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할은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도울 수 있는 신앙교육을 어떻게 할 건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보육이나 양육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도와줄 것인가 이런 게 뭐 시사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아분화, 자기에 대해서 독립성이요. 얼마나 자기 독립성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자아분화 수준이 높으면 그러니까 독립심이 강하면 스스로가 자기 인생을 자기가 개척한다고 하는 의지가 강할수록 이런 뭐 신체 접촉, 결혼과 결혼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인식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심 갖게 봐야 될 것은 이건데요. 21세 교회연구소에서 매해 이걸 지금 하고 있죠. 기독 청년 700명 대상으로 하는데 향후 10년 후에 신앙생활 예산해 보는 거였어요. 근데 계속 교회에 나갈 것 같아 53%입니다. 40%가 10년 후에는 교회에 나가지 않을 것 같답니다. 지금 우리가 청년들 교육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다음 세대라고 하면 유년주의라고 중고등부 다 하는데 청년부 케어하는 교회 있습니까? 청년부 담당 목사님 한 분이 고군분투하시거나 성도들 별 관심이 없어요. 아니면은 청년들은 일할 사람, 교회에서 일할 사람, 청년들이 오면 정말 시달려요. 한동대 학생들이 그 4,000명이 이제 저희 학교 안에 다니고 있는데 외부교회로 나가는 학생이 한 1,200명 됩니다. 그러니까 포항 시내에 엄청나게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그 다니다가 한 6개월 다니다가 다시 대학교로 들어와요. 왜 그러냐 물어보면 가면은요 일을 너무 많이 시킵니다. 교회 너무 필요하잖아요. 일꾼이 너무 필요하고. 그래서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이 부담 때문에 청년들이 다시 뭐 이게 옳고 그름의 이슈는 아닌데 아무튼 청년을 바라보는 인식이 여기에서 보면 신앙생활 그 다음에 가난한 성도라고 그러죠. 안 나가는 분 자기는 신앙 고백은 있는데 나가지 않는다고 하는 청년들이 교회 출석 여기 비중을 보시면은 가난한 성도들은 안 나갈 것 같다가 80%잖아요. 80%. 10년 후에는 안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코로나 사태 이후로 지금 이제 더 빌 겁니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좀 주어진 과제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 저희 지금 한동대학교 90% 학생들 조사해봐도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나는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난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데 구원에 대한 확신을 물어보면 이런 반응. 믿는 것 같은데 잘은 모르겠어요. 뭐 이런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너는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하냐라고 할 때 이 퍼센테이지 63%에서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거 10년 만에. 자, 우리 교회 교육이 뭘 놓치고 있느냐?
가치관 변화를 이야기하는데 우리 교회가 이걸 놓치고 있는 게 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에 대해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앞에 부분까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금까지 우리 교회 커뮤니티는 티칭 커뮤니티, 가르치는 것만. 지키게 하는 것, 러닝,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는 거죠. 설교도 이 전달 원웨이, 한 방향, 근데 분반도 한 방향. 친구들이 자기 생각 말할 시간이 없어요. 정답은 답정너 아시죠? 답은 정해져 있어요. 교회에서 말해야 되는 답은 다 정해져 있어요. 쉐어링하라 답 다 정해져 있어요. 그 정해진 답 안에서 이야기해요. 그 위에 걸 말하면은 이상한 사람 취급하네. 제 믿음이 이상하다. 얘들이 지금 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교회 교육 안에서 정해진 답을 강요하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어디 가겠습니까? 지금 이제 사회는 러닝 커뮤니티, 대학을 바꿔라. 교수 중심에서 학생 중심으로, 수요자 중심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배우는 것. 잘 생각해보면 그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배우는 사람들이 자기가 역량이 키워져서 나가야 되잖아요. 지금 방식은 교수가 유능해져요. 똑같은 걸 20년 동안 가르치니까 못해도 잘하게 되죠. 교수는 엄청 유능해져요. 학생들은. 이런 문제. 그래서 러닝 커뮤니티 가져야 되는 것은 비전을 쉐어링하는 거예요. 왜 이걸 하는 거에 대한 쉐어링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기능은 이걸 프랙티스 할 수 있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고 세 번째로는 릴레이션십을 통해서 관계성을 통해서 소속감을 주는 거예요. 청년부 대단히 죄송하지만 목사님도 한번 청년부들 이렇게 파악해 보십시오. 저희가 저희 대학 내에서 파악한 바로 가면 자기 교회에 대한 모교회에 대한 교회 소속감이 30%도 안 돼요. 나는 이 교회 소속이 30%도 안 됩니다. 한번 조사해 보세요. 그런 게 어떻게 이 소속감을 주게 할 것인지 그러면서도 독립적으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될 거고 우리가 잘못됐네. 그러므로 음은 미시아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에서 난 믿음을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처럼 말씀이 현실화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실천되는 공동체 러닝 커뮤니티를 만들려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거지? 이 고민을 해야 되는 지점이 우리가 놓여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한몸 되어서 지어간다면 이런 커뮤니티를 우리가 과연 만들고 있는가? 지금 보면 모든 교회 구성이 이거 어디까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전부 연령대별로 해서 전부 다 나누시죠. 1년도에 몇 살부터 몇 살 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 나이를 세대와 연령을 이렇게 통합적으로 가정을 보고 이런 커뮤니티가 교회에 없습니다. 여전도에도 얼마나 나누십니까? 남전도에 다 나누고 청년부, 대학부 애매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삶을 관찰하고 멘토로 볼 수 있는 이런 공동체가 교회에 없어요. 뭘 배우겠습니까? 청년들이 보고 배울 어른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게 하는 교육. 그러니까 선악 갖다 먹고 판단하는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데 discern, 분별하는 것. 젖지가 아니고 분별하게 하려고 하면 생각하는 교육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교육이 생각하는 교육이에요. 질문하는 교육이냐.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래서 저는 이걸 가스펠 땡킹, 복음으로 생각하는 운동. 우리 교회 교육이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있는 거 아니라 이건 하나님 책임져 주시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래서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그런 교육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고 그런 운동이 우리 가운데 되지 않으면 이 청년들 다 놓친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교육 현장의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예전의 교육 방식이 이것입니다. 교사가 있고요. 큰 원이 교사입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 이렇게 가르치죠. 원웨이, 한 방향으로 가르치는데 지금 어떤 식이냐면 러닝 커뮤니티. 이 교사가 자꾸 문제를 내고 스스로 하도록 해요. 퍼실리테이팅, 조력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중심으로 수업을 되게 많이 하고 이런 방식으로 바뀌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스스로 우리 청년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이걸 익히게 하려고 하면 그 잘 훈련된 퍼실리테이터들이 필요하다. 내 지식 전달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나누고 이런 공동체, 이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물통에 뭐 채우는 게 아니라 불 붙이는 거예요. 성령의 물이 어떻게 붙이느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퍼실리테이팅 하는 거예요.
내가 교사 되지 말라고 했잖아요. 교사 되지 않고 그 이야기 퍼실리테이터 첫 번째 조건 듣는 겁니다. 엄청 들어요. 그리고 판단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다. 내 생각이 이런데 네 생각은 어때? 시간 많이 걸리는 것 같은데 학생들이 훨씬 잘합니다. 이런 교육들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좋은 퍼실리테이터 이런 조건이라고 하는데, 근데 지금 사회에서, 회사에서 가장 유행하는 게 코칭입니다. 코칭, 라이프 코칭. 뭐 미국이나 선진국 옛날부터 이야기고요. 라이프 코칭. 내가 상담할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연담할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지금 한동대학교에서는 그 기독 실업인들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리더십 그룹들하고 해서 학교의 리더십 그룹을 지난 그 한 200명 대상으로 해서 5번씩 코칭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했어요. 인생에 대해서 들어주고 멘토링 해주고 반응이 폭발적입니다. 근데 그런 교회에서 만날 수가 없죠. 우리가 이걸 왜 교회에서 못 만들겠냐는 거죠.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우리 어르신들이 있는데 라이프 코칭을 해줄 수 있는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라이프 코칭이 이제 그림이 보여주는데 생각이 꼬였어요. 뷰카 시대.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스스로 정리할 수 있도록 얽힌 실타래를 해줄 수 있는 어른들이 누구냐. 교육자 외에 평신도 사역자를 우리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상한 사진 나왔죠. 미국에서 유명한 이게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다이어트를 해주는 건데 다이어트를 해주기 위해서 실제로 자기가 지도할 사람의 몸무게만큼 자기 헬스 트레이너가 몸을 이렇게 일부러 불리는 거예요. 불려가지고 자기가 그 PT 해주는 사람하고 같이 살을 빼가요. 운동하면서. 공감하는 거죠.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 공감하는 그 입장에 동일함에 처하고 그렇게 일하는 우리가 이런 코칭이 우리가 되느냐. 그래서 질문입니다. 교회에는 영적 퍼스널 트레이너가 있는가? 우리 교회는 러닝 커뮤니티를 하고 있는가? 지금 보면요, 체육관에 다 PT에 합니다. 요즘 학생, 청년 다 PT에 PT를 하거든요. 자기에게 맡기죠. 인디비주얼라이즈 딱 최적인 프로그램을 주거든요. 그리고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답을 내는 게 아니에요. 코치에 가야 돼요. 답을 내는 게 아니에요. 답을 내는 게 아니라 들어주고 조언해주고 이 역할들 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영적 퍼스널 트레이너로서 우리가 롤모델을 보여주고 목자가 되고 훈련자가 되고 신방과 상담자가 되고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는 이런 먼저 우리가 준비돼야겠다. 우리가 준비돼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잠깐 시간이 다 됐지만 한동대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인성교육 잘하고 있다는 잠깐 사례를 몇 가지 소개를 드리겠는데요. 저희도 일종의 라이프 코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교수들이 희한한 조직을 통해서 알스라고 해서 레지덴셜 칼리지인데 생활관을 거의 70% 같이 집에 살면서 서로 배우는 거예요. 싸우는 방법 배우고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이 모난 돌끼리 부딪혀가면서 인격이 다듬어지고 생각이 다듬어지고 그리고 학생하고 교수도 그런 배움의 공동체 이게 되면서 신뢰하고 뭐 영감을 받고 팀워크하고 쉐어하고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한동대는 이런 그 전통을 이런 교육의 전통을 지식 전달뿐만 아니라 이게 한동대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보이지 않아요. 벤치마킹 절대 못합니다. 왜요? 교수가 헌신 안 되면 이거 안 됩니다. 제 시간을 쓰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맡은 팀 모임인데 팀 제도에 제가 36명 팀인데 36명 이름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팀 된 지 한 달 됐거든요. 한 달 반 됐. 36명 이름 다 알고 있고 36명 기도 제목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다가 안 믿고 방황한 애들 왜 그런지 다 알고 있어요. 처음에 한 달 반 동안 애들하고 면담을요 거의 100시간을 해요. 시간 다 내놓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하지 않으면 변화는 안 일어납니다. 누군가는 하시나야죠. 한동대 교수들은 그걸 하기로 다짐했어요. 성도들의 기도와 눈물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주 작은 변화 아닌 것 같은데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살면서 배우고 대부 갖고 애들이 교수님 사랑한다고 하고 그래서 다양한 경험하고 사회성도 배우고 자신이 누군지를 알아가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교감 속에서 자신이 누군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 선배의 삶을 보고 장로님의 삶을 보고 이런 분들을 보고 그런 것들 우리가 공동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얘들은요 거창한 거 바라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관심 이런 하나에 대해서 학생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저희는 경험하고 있어요. 이 팀 교수 제도 매주마다 1시간씩 2시간씩 돼서
우리 학생들 만나고, 그래서 한동대 교수가 라이프 코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상담가도 하고 멘토도 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근데 저희가 전공한 적이 없잖아요. 뭐 우리 그러면 전공했겠습니까? 전공한 적은 없는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이거 위해서 저희가 학기 시작하면요 40일 동안 기도해야 됩니다. 교수가 아침 기도해요. 40일 동안 PRS라고 해서 Public Reading of Scripture 가지고 말씀 가지고 말씀으로 쉐어링하고 기도하고 40일간. 말씀과 기도 없이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하겠습니까? 성령님의 역사죠. 근데 그런 경험들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학생들끼리 서로 섬기고, 우리 교회 교육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우리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교회 대응 방안은, 그래서 그 교육을 어떻게 할 거냐, 좀 통합적인, 통섭적인, 그리고 여러 세대가 참여하는 기독 청년학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 제가 90학번입니다. 학번이.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때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성경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읽는 거였죠. 어떻게 세상에서 역할을 할 것이냐. 그게 지금 저희를 이끌고 가고 있는데, 지금 이 세대에는 무엇을, 어떤 시대 정신으로 이끌고 갈 것인가. 이거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러닝 커뮤니티를 교회 안에 만들 수 있다. 개교회가 힘들면 교단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가정을 보길 원해요. 순종으로 열매 맺는 이런 건전한 가정모델과 코치를 스스로 우리 여기 남전도에 여전도에 육성하고 만들어가고, 그런 무브먼트가 이루어지고, 우리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용서를 체험하고 회개하고, 이런 운동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는 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와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삶의 공동체가 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미래 세대, 이 다음 세대에 대한 선교의 패러다임이 이 청년들이 좀 투자를 해야 됩니다. 정말 시급합니다. 10년 후면 떠난대잖아요. 반이.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 선교에 대한 패러다임이, 그래서 그 맘카페라고 하시는, 보면 학교마다 맘카페 있거든요. 성경적 맘카페를 하는 거예요. 물어볼 사람 없는데 성경적 맘카페 하고 보육 서비스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실질적인 필요도 채우면서 정말 가치관을 변화시키기 위한 중장기적인 발전 방안을 세우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 시대에 또 그 기회를 주시고 역사하지 않으실까라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싸움하는 것, 가나안 거민을 끊임없이 몰아내는 싸움이 너무 당연하다는 것을 청년들에게 이야기해주고, 그 싸움을 함께 싸워줄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